좋아요, 구독. 네, 이번 시간은 글로벌 금융 핵심 이슈를 알아보는 배종찬의 통통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매주 이 시간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현황과 증시의 투자 전략, 이 통통 튀는 배종찬 소장님의 시각으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배종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통통 튑니다. 통통 튀는 경제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올해 FOMC 이제 마지막으로 끝이 났습니다. 뭐 빅스텝 가능성은 이미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시장이 놀라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조금 충격이 있었던 모양새였습니다. 이번 파월의 발언에서 주목하신 부분이 있다면요? 그렇죠. 이번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뭐 빅스텝을 한다는 것은 예상이 됐던 거고 이제 내년에 어떻게 되느냐. 내년에는 이제 1분기에 이제 좀 조정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사실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 인하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웅 본색이 아니라 매파 본색이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미국 정시도 그렇고 우리 정시도 그렇고 글로벌 정시에 영향을 주는 건 연준의 기준금리인데 내년 1분기에도 썩 개선될 것 같지는 않다. 조정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상황이 이제 연출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이유가 지금 기준금리의 목표치를 이번에 FOMC에서 이제 발표하면서 5.1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5.1 이상 될 거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일부 더 매파적인 연준 위원들의 경우에는 6% 가도 이상하지가 않을 거다. 심지어는 뭐 7% 이야기하는 연준 위원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종잡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영향이 또 정시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지금 우리가 한 가지 먼저 봐야 될 것은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됐어요. 그렇죠. 13일 날. 13일 날 발표되면서 이게 전년 동월 대비해서 7.1%, 10월이 7.3%니까 10월 달보다도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하회했단 말이에요.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상당히 이제 좀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겠네라는 기대감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발언이 나왔냐? 확신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훨씬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이야기는 PPI도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도 하회해야 되고 또 고용 지표를 봤을 때 임금 상승률도 낮아야 되고 부동산도 샌프란시스코 지수든 여하튼 이 부동산 관련되는 물가도 올라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가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 우리가 경제 성장률을 대비하던 이런 내년 경제 상황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도 미국의 연준이 결코 이 매파 성격을 떨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말 그대로 영웅 본색이 아니라 지금 매파 본색인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기준금리가 이제 4.25에서 4.50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1.2에서 다시 연준의 예상치가 낮아져서 0.5예요. 그렇군요. 지금 우리도 BNK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은 뭐냐면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1.7입니다. 심지어는 동남권 같은 경우에는 부산, 울산, 경남이죠. 1.6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는 지금 상당히 지표상으로 좋지 않다. 그렇다면 지금 한은도 지금 연준에서 내년 2월 달에 그러면 FOMC에서 또 한 번 이제 금리 발표가 있을 텐데 대체로 이제 0.25 정도로 기대했단 말이에요. 베이비 스텝을.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0.5 정도도 빅스텝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왜? 목표치를 5.1로 뒀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다시 또 인플레이션이 좀 줄어들고 있다, 잦아들고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12월 이제 고용 지표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임금 상승률이 그러니까 지금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돼버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것도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가 늦춰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 FOMC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매파 본색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매파 본색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에 대한 기조 속에서 언제쯤 이 매파적인 발언이 끝날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표를 더 많이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한 앞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파월은 또 금리 인하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 갈수록 높아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인플레 둔화 조짐이 포착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그와 함께 침체 가능성까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다음 FOMC에 이 연준이 무엇을 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될까요? 참 이 흥미로운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면 지난 중간 선거에서 미국 하원은 공화당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 배경은 공화당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이제 미국 하원을 이제 장악하게 됐고 또 이 파월 연준 의장한테도 이 공화당 소속의 하원 의원들이 전화를 많이 한대요. 이제 기준금리 좀 그만 올려라. 지금 저기 우리 경기 침체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디센티스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금 앞서가는 미국의 대선 후보가 있어요. 공화당. 지금 인기가 엄청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여론조사를 해도 플로리다 주지사인 재선에 성공을 했죠. 지난번 중간선거에서 디센티스 여러분들 이름 기억해 두십시오. 이 플로리다 주지사도 플로리다라는 지역이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화당 의원들이 계속 그런 전화를 받아요. 그런데 저기 파월 의장에게 전화를 해요.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이 끄덕도 안 한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본인이 연준 의장 자리가 사실은 최종적인 자리예요. 나중에 공화당 정부가 들어온다고 해서 재무장관이나 이렇게 옮겨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롬 파월은 뭐만 생각하고 있냐면 폴 보커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70년대 후반에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80년대 레이건 행정부까지 와서도 막 이 금리를 4% 이상씩 올리면서 진짜 금리가 두 자리 숫자로 가는 이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것이 폴 볼크 연준 의장이에요. 그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 파월 연준 의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하는 숫자입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인플레이션 이 물가 목표치예요. 그러니까 2%로 가야 되는데 지금 올해 나오는 지금 이 내년에 미국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3.1%.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되겠어요? 목표치에 내려오지 못했으니까 기준금리는 인상을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다음에 2024년에 예상치가 2.3%인데 조금 지금 이 예상치가 올라가서 2.5%입니다. 그 이야기는 심지어는 2024년에도 한두 번 정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지금 파월 의장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 일하는 숫자, 인플레이션, 이 물가 상승률 2%로 이 어떻든 맞추겠다 이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참 우리 서울경제TV를 통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피벗 들어보셨죠, 그죠? 네. 국면 전환인데 피벗이 가능하겠습니까? 왜? 지금 이 기준금리를 풀어줬다가는 피벗이 아니라 피복이 생겼는데 바꾸질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 들어서 많이 등장하는 용어인 피벗 전환이라고 하는 것, 국면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 우리가 농구 선수들이 한 발은 고정을 하고 한 발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자세와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피벗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를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우리가 상품 물가 상승률은 좀 잡혀요. 왜? 경기가 안 좋으면은 이 상품의 물가는 내려가는데 근데 아까 제가 무슨 말씀드렸죠? 임금 인상 상승률이 상당히 높다. 그 이야기는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웬만해서 빨리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상당히 지금 연준으로서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가장 큰 지금 상승이 임금인가요? 그렇죠. 임금도 문제고 이 서비스 이 물가 상승률 자체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 이게 떨어져야 사실은 이 파월 의장이 생각하고 있는 머릿속에 꽉 채워서 담고 있는 2%라는 숫자에 가까워질 텐데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연준이 지금 이제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2%로 잡고 있는 가운데 이제 내년에 물가 상승률이 3.1%로 예상이 됨으로써 일단 내년에 기준금리 인상을 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FOMC 후에 한미 금리 차는 22년 네. 만에 최대 수준으로 좀 격차가 벌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내년 상반기에 한은의 행보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올릴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저는 더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내년 우리 성장률이 낮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왜? 미국이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방금 전에 우리 앵커가 말씀하셨던 대로 2000년 10월 달에 우리 한미 금리 차가 1.5%포인트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이 0.5%포인트 빅스텝을 밟으면서 1.25%포인트 차이가 나요. 이 정도면은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데 우리 정치가 지금 당장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한미 동맹은 끈끈하고 한미 금리 차는 숭숭 차이가 벌어졌다.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인데 지금 한은도 내년에 1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베이비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한은에서 내년에 생각하고 있는 우리 금리의 목표치가 얼마인 줄 압니까? 자, 3.5를 지금 네.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문가들 이야기나 지금 한은 내부의 금통위 내부에서는 3.7까지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자, 1.25인 것을 적어도 1% 내로 묶어둬야 그래도 좀 안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마구잡이로 빠져나가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이 정시의 어떤 특징상 예전처럼 우리가 무작정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지는 않아요. 그래도 한미 금리 차가 계속 이게 벌어져 있는 상태가 되면 예전의 관성을 떠나서 이제 또 새로운 국면으로 또 외국인 투자 자금이 이 나가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금리 차가 나면 또 뭐가 걱정되죠? 원달러 환율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더 상승을 하게 되면 결국 수입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사실상 이런 한미 금리 차를 통해서 우리의 물가가 더 올라가는 일종의 인플레이션이 우리 쪽으로 수출되는 현상이 벌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경제는 상당히 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한은으로서도 우리 내부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1월 달에 0.25% 얘기가 나오는데 0.5 가능성도 열려 있어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추가적으로 우리 금리의 최고 목표치를 한 3.7로 잡는데 만약에 미국이 내년에 빅스텝을 2번 정도 하거나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면 우리도 3.7이 아니라 4까지 가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내년 투자에서 꼭 이 한은의 금리가 어느 정도로 올라갈 것인가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좀 예상해서 봐두실 필요도 꼭 있겠습니다. 네, 올 초부터 또 지난 9월까지 달러 환산의 코스피 주요 하락률이 또 20개국 중에서 1위를 가장 기록한 높아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글로벌 증시 힘이 약해진 모습인데 올해 마지막 FOMC 끝난 현 시점에 투자 전략 좀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면 조금 은행주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는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을 때는 조금 기대는 미국 연준의 이 금리가 조정되기를 바랬는데 우리 기대와는 조금 어긋나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산타랠리도 어려워졌다. 가능성이 좀 사라지고 있죠. 그럼 뭐냐? 금리가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지금은 기승전 금리, 자다 깨도 금리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배당과 금리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종목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디겠습니까? 우리은행, NH 그리고 하나, KB국민은행, 신한 이런 그래도 꾸준히 배당을 해주는 은행주 또 금리가 올라가니까 최근에 또 증권사로부터 예수금이 빠져서 은행으로 가고 있거든요. 결국 은행들은 대출을 통해서 계속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계속 돈은 또 긴축돼 있기 때문에 말라 있거든요. 결국
은행이 돈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행의 수익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 건강보험 이대로 갈 수 없다. 보장성을 좀 줄이겠다. 문재인 케어를 계속 했다가는 적자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기존의 우리의 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줄어든다. 그러면 몸이 아프면 아이고 몸이 안 좋아요. 그런 분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어느 보험으로 가겠어요? 민간보험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럼 결국 민간보험의 가입자는 더 늘어나고 뭐 삼성화재가 됐든 삼성손보가 됐든 이쪽으로 결국에는 가입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보험주 쪽에 그리고 결국 금리와 관련해서도 보험주 쪽은 여전히 대출 사업을 하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을 하고 수익성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결국 은행과 보험주 쪽으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좋아요, 구독.